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시끄럽게 수다수다를 떨어보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추천작인 어느 날 인생이 엉켰다. 뭔가 재난 영화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엉켰다고 하니까 인생이 똥망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해피엔딩? 그쵸,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영어 원제는 네필리 에버 애프터예요. 네필리라는 단어는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가?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 그쵸. 우리는 사실은 영어 배울 때 별로 배울 저기가 없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머리가 곱슬곱슬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약간 해필리 에버 애프터 아시지만 동화의 끝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 해필리 에버 애프터를 약간 가지고 와가지고 네필리 에버 애프터 곱슬곱슬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배운 여자. 영어 원제 자체는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인종차별, 흑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또 이렇게 곱슬머리로 상징되는 그런 걸 담은 제목이고 우리나라 제목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요. 곱슬머리처럼 인생이 엉킨.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답을 좀 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에 가면은 이게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뭔가 답을 줄 것 같아서 저 영화를 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이올렛이라는 꽤 이 광고 기획자로 성공한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잘 나가다가 걔 남자랑도 안 되고 일도 파토받고 이러니까 팡 터질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이렇게 팡.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곱슬머리에 저는 그 엄마와 딸이 너무 인생을 거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라웠던 게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엄마를 보고 소름 돋죠.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집착인 거예요. 그 딸을 약간 그 얼거매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정도냐면 중간에 저는 이제 그 배드신이 나왔는데 이 배드신이 그냥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집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니까 남자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자기 머리를 못 만지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맞아. 정말 내 머리카락이 전혀 엉키면 안 된다 이거에 너무 신경스러운 걸 보고 와 저는 약간 신경증이라고 아니야? 신경증이라고 언제 생각했냐면은 친구들이랑 계속 앉아있는데 날씨 계속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서 흰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저거 소나기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비 온다고 했어? 그러면 그 장면이랑 출근을 딱 해갖고 자기 비서한테 오늘 날씨, 습도, 온도 물어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비 오면은 곱슬머리 여기가 다 곱슬곱슬 일어나거든요.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은 한마디로 완벽한 여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완벽의 기준이 긴 생머리에 뭐 콜라병 같은 몸매 그렇죠. 몸매를 되게 그래서 내세우는 옷도 많이 입고 그렇죠. 아주 딱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이런 모양의 드레스들을 튜브탑 드레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입죠. 그리고 일도 광고 회사인데 주로 여성 타겟팅을 하는 그런 뷰티 담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도 참 그런 류의 광고를 주로 많이 그리고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내는 거죠. 그걸 잘하는 그런 완벽함을 하는 여자의 인생 얘기 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와 성장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게 또 재밌으려고 본 거니까 남자들과의 로맨스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남자가 처음에 동거를 2년 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이대로 좋다고. 근데 저는 그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2년 동안 자기는 매일 첫 데이트 같았다. 그 말 되게 충격적이잖아. 너무 상처 주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그 새끼랑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바라는 여자상을 계속 연기하고 있으면 진심이 안 느껴지니까 그만 만나야지 그러면. 근데 이 남자가 이 바이올렛한테 자기 인생을 찾아주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줍비 있잖아요. 줍비 딱 내려치운 줍비. 이게 내가 그렇게 완벽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머리 펴고 못 먹고 못 자고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실패하다니 이러면서 이게 답이 아닌가 자기 보다. 인생에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쵸, 아주 딱 때리면서
있어서 인생이 엉키면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남자는 그지 같은 구남친이지만 인생에는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남자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친구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감대가 생기면서 뭔가 하고 이 앞에 남자가 죽비 같은 남자라면 저는 이 남자는 약간 영양제가 뭐라 그래야 식물한테 꽂아두는 영양제 같은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여자 어쨌든 꺾였잖아요. 꺾여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와가지고 너의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너무 괜찮고 멋져 이거를 계속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반복 테이프처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 뭐 있는 그대로 못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게 한다던가 뭐 그냥 아주 편한 복장으로 밖을 돌아다녀도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던가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괜찮다는 것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경험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존재는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자잘한 부분. 이 여자가 그동안 금기시하고 자기의 완벽함을 위해서 금기시했던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꼬마가 이 여자 인생에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두 번째 남친의 딸. 곱슬머리여도 예쁘다. 얘가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여성미를 갖추고 싶어하는 아이지만 하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받고 싶어 이거를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 여자가 자기 어렸을 때랑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를 좀 찾아가는데 이 오히려 스승 같은 것 같아요. 이 꼬마가 존재가. 영화가 보면 굉장히 여성주의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감독이 흑인 여성?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의 여성 감독분이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네. 그쵸. 이분이 2012년에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받은 영화가 있어요. 와즈다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처음 들어보네. 근데 이게 무슨 상도 많이 받고 이랬더라고. 근데 뭔 내용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소녀가 그 사회적인 억압을 뚫고 자전거를 사서 타게 되는 얘기예요. 가는 동안 그 긴 그 이야기는 들었네. 줄거리는. 그쵸.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리고 여자애가 막 자전거를 타고 남성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가 용납이 안 되는 사회인데 이 소녀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가족 내 갈등과 역경과 사회적 이런 걸 굴레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마침내 획득해서 타고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의식이라든가 작품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넷플릭스 자본을 받아서 가지고 온 얘기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살면서 외국 사람이랑 접할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너무 내셔널한 삶을 살아갖고 차별을 별로 못 받아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여성으로서 받은 차별이 많기 때문에 여성만 있나? 지방 사람으로서의 차별도 저는 엄청나게 되게 익숙해졌지만 불편한,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간 친구들이 사투리를 빨리 없앤 거 보고 쟤네는 뭐 서울 사람 다 됐다고 뭐 잘난 척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사투리를 쓰면 눈빛이나 이런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직 저는 80년 이 분위기가 남아있던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내가 일을 하려면 사투리를 안 써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반면 경상도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안 개의치 않잖아. 그거에서 저는 이게 지역차별이 당하는 사람만 아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이냐 이런 게 여성차별도 남자들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지들은 모르니까 이게 다 일종의 그 존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은 여기 실존하는데 왜 배제하고 차별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는 그런 뭐 인종차별도 그렇고 여성차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물론 재미있습니다. 재미 아래에 그거를 잘 넣어둔 영화예요. 그래서 꽤나 재미있고 로크고 가족 드라마인데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는 내내 시간이 슉슉슉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게 엉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바이올렛이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자기 이게 비 맞아가지고 엉킨 이런 곱슬머리를 구남친 바리깡으로 빡 밀어요. 그 왠지 아저씨의 그 원빈을 G.I.Jane 원빈 막 이런 그 아저씨 이거 쫙 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미는데 쾌감이 쫙 느껴지는 거. 근데
어머 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니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같더라고. 배우의 연기, 내가 연기의 혼이 느껴졌어. 그 직전에 바이올렛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발은 오가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머리를 손보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되게 공감됐어요. 너무 공감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꾸며서 예쁘게 하는데 드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너무 이렇게 지워져야 하는 짐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은 사실은 안 쓰는 게 더 인생에 행복감을 주죠. 그 인상 깊은 장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영장 앞에서 수영하고 나서 자기의 흑탄 머리 되고 엄마한테 되게 혼났는데 마지막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깨닫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라는 답을 찾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팡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있는 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드디어 답을 찾았구나. 행복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데 수영장이 원래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딱 이 여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있는 딱 그 장면이 뭔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뭐지 이 사이다는 이런 시원해. 그 마음이 그냥 뭐랄까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더 해피한 건 뭐냐면 그런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게 바이올렛 혼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올렛이 시원하게 뭔가를 내던지고 이렇게 굴레로부터 벗어날 순간 주변 사람들도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깨는 것도 생각해보면 처음엔 누구 한 명이었겠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게 돼서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뭐 여성 운전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았으니까 지하철에서도 여성 기관사가 처음 나온 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엄청 힘들었었다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만났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흔한 거죠. 그쵸. 그 자유로움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요새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강요된 여성다움이로 규정되는 것들을 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코르셋 입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코르셋 입어봤어요. 사실 저는 코르셋 입어보고 올인원도 다 입어봤어요. 20대 때 이렇게 되는 몸매를 위하여 그걸 다 입어봤거든요. 숨막혀. 근데 제가 그걸 입어보고 깨달은 게 야 이렇게는 못 살겠네 였거든요. 예쁠 순 있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네가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꼭 왜 그런 걸 입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그때 내면에 들었는데 그게 뭔가 사회적 억압이라는 걸 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요새가 되니까 탈코르셋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내면의 불편함이 그것이었구나. 나한테 어떤 강요되는 게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좀 깨닫게 됐어요. 머리를 좀 기르고 화장도 하고 뭐 치마도 입고 구두도 신고 뭐 멋을 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해서 나의 여성스러움을 어필하지 않아서 따지고 보면 나 되게 여성스러운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되게 위축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중반에는 안 하던 그런 것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미니스커트 입고 막 화장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다 해보셨군요. 안 해보신 줄 알았어요. 하셨네요. 밤에 집에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그 코르셋 입었을 때 다 해봤죠. 진짜 머리를 여기까지 길러서 이렇게 긴 생머리에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도 해봤어요. 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매직 왜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매직해서 이렇게 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90년대, 2000년대 여대생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긴 생머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주름 스커트 같은 거 입고 세상 부러운 게 진짜 긴 생머리에 야리야리한 여자가 그쵸.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오이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만 먹고 두부 이런 것만 먹고 살 빼서 정말 지금의 저희 거의 한 몸의 한 3분의 2 정도? 더 안 되는 정말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르셋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높은 하이힐 신고 다녔거든요. 나 핑크색도 좋아해.
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좋아해. 그런 거 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랑 그렇다고 해서 TV에 나오는 날씬하고 모델 같고 이런 여성들처럼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면 이 세계에서 이번 세계에 뭘 먹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상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나를 맞춰갈 필요는 없구나. 나는 그냥 또 나대로 뭐 건강하고 편안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의 약간 내면의 답을 찾았달까요? 그래서 김혜수가 멋져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김혜수가 그 시절의 여배우들에 비하면 얼굴도 크고 떡대도 좋고 어깨도 넓고 그리고 막 야리야리하거나 뭐 애교 떨거나 이런 거 전혀 못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데 계속 그걸 하는 게 그래도 멋져 보였어요. 저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쵸. 저는 거꾸로 그래서 약간 엄정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비됐지만 그거를 소비되는 걸 넘어서 그걸 자기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정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가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도달했구나. 여성들은 어떤 그런 깨달음의 과정 끝에 거기에 도달하는구나. 나도 그런 대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당당한 여성이 아름답다, 이거는 그 남이 예쁘다고 규정 내리는 거 말고 내가 예쁘고 내가 좋고 내가 그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가는 게 뭔가 진짜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저의 약간 생각의 경로와 이 영화의 경로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걸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느 날 인생이 엉켰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해봤는데요. 또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또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쉬실 때 한번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재밌는 작품을 찾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